안녕하십니까. 어,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아, 진정성이 통할 때와 진정성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통할 때도 있고 안 통할 때도 있고 어, 어떨 때는 또 헷갈릴 때도 있고 일관성이 있는 것 같다가도 어, 단절된 그런 것들이 틈새처럼 어, 보일 때가 있죠. 자주 보일 때도 있고 뭐 그런. 아무튼 뭐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우리는 진정성에 대한 그런 어,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거 있죠. 어, 어떻게 보면 어, 동기랄까? 어, 나는 어릴 때 심성이 곱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순수하다, 착하다. 음, 그런 소리를 많이 들은 데에는 어, 심플한 그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한 거죠. 어, 생각한 대로 말하고 말한 대로 행동하고 싶은 내 마음의 진정성이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서 마음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자연스럽게 말하고 말한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옮기는 거 있죠. 근데 그 행동으로 옮긴 것이 나를 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솔직히 말해서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건 이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한다는 의미일 수 있거든요. 우리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이기적인 것으로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나를 사랑한다는 건 내가 가장 행복할 때를 염두에 두고 나를 사랑한다는 게 되는 건데, 진짜 인간이 행복할 때가 어떨 때일까? 나는 어릴 때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식으로서 볼 때는 부모님이 행복할 때가 자식이 행복한 그런 거죠. 그런 거. 가족뿐만이 아니고 뭐 학교 가면 친구들, 내가 좋은 것보다 친구들이 좋아할 때 내가 더 마음이 어, 뭔지 모르게 행복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친구들이 이제 뭐 특히 여자애들이 영화야 놀자 이러면 나는 엄청 설렜어요. 왜냐하면 여자애들이라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내가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거, 내가 애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놀 때 비록 흘러간
유행가지만 뭐 우리 옛날에는 가곡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그냥 노래를 한 곡씩 이렇게 불러줄 때마다 아이들이 되게 이렇게 행복해하고 좋아하는 그런 거 있죠. 근데 그 좋아하는 게 내가 뭐 노래 잘해서 인기가 있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뭔가 통한다는 느낌, 뭔가 느낌이 통한다. 솔직히 말해서 노래할 때는 내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슬프든 기쁘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는데 그냥 내가 노래를 접하고 그 노래를 불렀을 때의 그 멜로디나 그 가사나 그런 것들이 있는 그대로 내가 표현해내는 그런 그런 게 달란트라면 달란트일까 강했어요. 내 개인적인 그런 감정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 노래를 만든 작곡가와 작사가의 의도를 내 삶으로 좀 해석해서 왜냐하면 내 감정으로 표현을 해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노래를 잘 소화해내서 친구들에게 들려주는 그러니까 뭐 예전에 밤무대를 잠깐 할 때도 사람들이 내가 노래 잘해서 박수 치는 거라기보다는 내 속에 있는 마음과 노래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뭔지 모르게 그 노래 자체에 대한 특히 뭐 멜로디도 중요하지만 가사랄까 경음악이나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그 노래 가사를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사실 그게 베이스가 되어 있어야만이 그 상태에서 이제 테크닉이 들어가거든요. 기교가 노래를 표현해내는 그런 기술적인 실기적인 그런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면에서 노래 한 곡을 가지고 노래를 그냥 한 곡 딱 들으면 그냥 바로 그냥 불러 제키니까 뭐 이걸 배워서 음악을 배워서 했다라기보다는 그냥 들으면 나오더라고요. 그게 내 모든 어떤 에너지의 어떤 근본적인 부분이 노래하는 거. 춤은 그다지 뭐 내가 관심이 없었는데 노래하는 거. 왜냐하면 순간순간 삶에서 일어나는 희노애락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잘 표현해낼 수 있는, 내가 가장 잘 표현해낼 수 있는 게 노래였어요. 그리고 기면 기교 아니면 아닌 그런 성격 탓에 어중간한 거를 싫어하는 성격 자체가 기질 자체가 좀 그런 기질이 있다 보니까 사내가 특히 남자로 태어나서 남자답게 사는 그런 거죠. 뭐 건달기라고 할 수도 있는데 건달이 아니라 정말 건달. 그러니까 내가 뱉은 말에
내 생명 걸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거 있죠. 내 너 반드시 죽인다 그러면 그냥 행동으로 옮기는. 내 너 끝까지 살린다 그러면 행동으로 옮기는. 뭐 중간에 망설임이 없는 그런 거 있죠. 그냥 좀 예를 들어서 한 이야기인데 죽이기야 하겠습니까만 뱉은 말에 책임지는 그걸 말하죠. 사람이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화가 나도 사람이 사람을 업신여기는 짓은 하지 말자는 게 나의 철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릴 때부터. 특히 나같이 분노가 많고 쌓인 게 많은 사람은 참 이게 어지간해서는 참 힘든데, 물론 뭐 참다 못 참아서 뭐 저지레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래도 아무리 화가 나도 멈추는 이유는 사람이 사람을 업신여기고 주먹질하는 것을 절대로 나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요. 나는 얻어 터져서 뭐 맞을지라도, 맞아본 적은 없죠. 맞을지라도 내가 남을 때릴 수 없는 그런 나 이게 옳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바보 같다, 멍청하다, 왜 그렇게 착하게만 살려고 하느냐. 옛날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친구들한테. 특히 건달들 친구들한테 현역에서 행동대장하고 뭐 이런 내노라 하는 주먹들한테. 그 중에는 진짜 건달들이 있긴 있었는데 대부분 깡패죠. 그런 조직 생활하고 이런.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항상 했던 말이, 같은 과인데 왜 그렇게 착하게만 살려고 하냐, 뭐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늘 했던 말이, 사람이 사람을 때려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어릴 때 아버지한테 회초리 맞은 이야기 해주고 뭐 그런 이야기들. 진짜 사나이는 옳고 그름에 대한 반응만 하면 되지, 사람이 언제든지 옳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항상 옳고 항상 그러고 이런 건 있을 수 없어요. 인생을 뭐 짧게 살든 길게 살든 누구나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살아요. 그 단면적인 걸 보고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모순된 그런 것들. 나는 사람들을 평가할 때 부정적인 면을 평가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걸 봐요. 전체적인 걸 보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100% 부정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난 내 인생을 봤을 때는 전부가 부정적으로 느껴져요. 근데 남을 봤을 때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오죽하면 그랬을까? 나는 이 오죽함을 남에게 적용했었고 나에게는 적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변명하는 게 싫었거든. 변명하는 게. 내가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변명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 그게 잘하는 건 줄 알았어. 사나이는 변명 없고 그냥 기면기고 아이마 아니고 목에 칼이 돌아도 내 할 말은 한다 이런 건데, 그 말 뒤에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중심에 어떤 게 있냐면, 진실은 내가 밝히는 게 아니라 그 진실 그 자체가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나쁜 짓을 안 했는데 남이 나쁜 짓 했다고 백날 이야기해봐야 그게 가짜인데, 내가 진실을 알고 있는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거짓을 가지고 나한테 달가들어도 내가 상처받을 일이 없는 거죠. 근데 뭔가 조금 찝찝하고 뭔지 모르게 꼬투리랄까 뭐 이런 거 일지라도 내가 불편한 그런 거, 불편한 진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것처럼 뭔지 모르는 소스를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가지고 그것을 확대해서 나에게 이야기할 때도 뭔지 모르는 그런 찔린다는 그런 표현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보다는 상대방이 막 엄청나게 부풀려가 거짓말 막 섞어가, 왜 그 소문들이란 게 뭔지 모르는 그 머리카락 같은 사실을 가지고 엄청나게 뻥튀기 하듯이 부풀려서 이제 부풀린 것이 사실이냐 진실이냐 막 남을 공격하는 그런 것들 있죠. 근데 내가 머리털만큼 티끌만큼이라도 잘못이 없다면 그 많은 사람들의 비난이 결코 나에게 상처가 되지 않아요. 세상이 거짓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진실을 밝혀야지. 그것 자체가 뭔지 불편한 걸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카락만한 진실을 갖고 있는데 머리카락보다 더 큰 그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에 대한 어떤 변명거리랄까, 그런 것들이 나는 야 그런 사람은 되지 말자 이런 거였거든요. 정말 내가 깨끗하다면 남들이 나를 비난하고 업신여겨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다투거나 할 필요 없는 거죠. 정말 내가 순수하게 깨끗하다면. 근데 내가 뭔지 모르게 99%가 거짓일지라도 1%는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상대방이 나를 비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1%에 대한 불편한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의 어떤 거짓이나 이런 거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행동했길래, 또 내가 어떻게 했길래 나는 잘했다고 하지만 상대방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고 어떻게 이렇게
내가 아무리 잘해도 상대방과의 그 소통이나 어떤 관계적인 면에서 잘못 해석해버리면 오해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그 오해를 불러일으킨 당사자이기 때문에 신중하지 못한 것도 어떻게 보면 머리카락만큼이나 사실에 가까운 거죠. 그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좀 이야기가 잘못 흘러가고, 잘못이란다. 이야기가 다른 데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목이 좀 아파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이 진심이 통한다는 거 있잖아요. 진심이. 그 진심이 통한다는 게 내가 기쁠 때보다 남이 기쁠 때가 더 나에게 기쁨을 주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했고, 지금도 변함없고,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할 때 뭘 보고 사랑합니까? 내 여자가 행복할 때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느낌이 들고 사랑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나로 인해서 내 여자가 행복하다면, 저 사람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된 거 아니에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면 내가 행복한 거 아닌가? 나는 어떻게 될지라도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면 되는 거죠. 이게 물론 연결되어 있으니까 내가 잘못되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괴로워할 수 있으니까 나를 더 이렇게 챙기게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 마음의 진정성이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한 게 내가 행복한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근데 이 마음이 진정성 있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소스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 기준에, 자기 행복에, 자기 쾌락에 상대방이 나를 맞춰야 한다라는 사랑의 진정성이 내 자신에게 있지 않고 늘 상대방에 있고 늘 비교하는 데 있고 이러면 그 관계는 절대 오래가지 못해요. 그 사랑의 속성 중에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 영원하다는 속성에는 어떤 게 있냐면 존재 자체가 존재를 위해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나란 존재 자체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러니까 사랑이란 게 그 어떻게 보면 영원한 그런 속성이나 이런 게 있는데, 그 영원한 사랑이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그 한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무언의 어떤 그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미세하게나마 듣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엄청나게 소중한 건데, 우리는 살아가는 시간적인 것에 너무 얽매이다 보니까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계산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랑은 주는 것 자체의 능력이 있어요. 왜 있냐면, 내가 행복한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야. 내가 있기 때문에 행복하진 않아요. 나 혼자 있다면 그건 지옥인 거야.
지옥이 다른 게 아니라 나 혼자 있는 게 지옥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이란 존재는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왜냐하면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는 원초적인 거는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군가를 생각한다는 건 결국 나를 생각하는 그런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생각하는 것 자체는 없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야. 무야, 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느끼는 거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나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느끼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만들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이용해서 내 행복을 추구하는 그것이 진짜 사랑의 끝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은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영원하다라고 하는 데에는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이 사람을 저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에 그 존재에 대한 영원한 속성, 뭔지 영원한 어떤 존재에 대한 그 사랑의 어떤 반응이랄까 이런 게 사실은 엄청난 건데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보면 누군가를 생각할 때 없는 것을 생각하고 사랑하지는 않잖아요.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그 있는 것이 영원해야 되는데 그 영원한 것이 우리가 중간중간 단절되기 때문에 그것을 충만하게 느끼지 못하는 것. 그렇다고 그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시간과 건강과 모든 것을 초월하는 거라. 근데 그 사랑의 그 근본적인 모든 문제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존재에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는 사랑이 없어. 왜냐하면 내가 나를 사랑했으면 기쁘지가 않아요. 내가 나를 사랑해서는 찾을 수가 없어. 아무리 대우주를 찾아다녀도 나란 존재는 없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사랑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라는 이 단순한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잊고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나를 사랑하는 거잖아. 이걸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순간이 언제일까? 나는 어릴 때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이 행복할 때가 내가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 아, 이거구나. 이게 영원한 거구나. 보이네. 근데 왜 어른들은
그렇게 갈 거라는 걸 어릴 때부터 알았을 텐데 왜 현실에 적용하지 못할까? 왜 현실에 사는 게 바빠서 그 어릴 때 순수했던 그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저마다 오래 간직하지 못하고 비바람에 폭풍에 넘어지고 그럴까? 물론 뭐 희노애락에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또 서로를 감싸고 시큰 싸우다가 또 끌어안고 울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 마음의 진정성, 사랑한다 라는 마음이 생겨서 그 마음이 생길 때는 누군가가 있어서 그 마음이 생긴 거잖아요. 없는데 어떻게 생겨?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는데 그 마음이 생겨요. 존재가 있으니까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존재를 사랑한다는 것 자체는 그 존재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걸 인식하는 거니까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 사랑한 사람이 원할 때 내가 행복한 거야.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끌려간다고. 그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얘가 화나고 내가 슬프고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사람이 화나고 슬프지 않게 나로 인해서 기쁨을 느끼도록. 나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 아내가 원하는 게 너무 행복한 거야. 왜냐? 사랑하니까. 그게 내가 행복하더라고요. 물론 순간순간은 열받고 뭐 부부싸움 하기도 했지만 돌아서서 남자가 곰곰이 생각하면 내 아내한테 져주고 내가 물론 오라도 아내가 좀 그런 걸 해도 크게 뭐 이상 생명에 지장 없는 한 아내에게 져주고 아내의 말에 고개 끄덕여주고 공감해주고 아내를 완벽하게 이해해야 사랑할 거 아닙니까? 이해도 안 하고 있는데 그냥 쾌락적인 아내에게서 육체적인 그런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기만 하는 우리 젊었을 때처럼 아내를 갖고 싶어 하는 그런 육신적인 그런 것만 그런 에너지가 그런 사랑이 끝나버리면 또 다른 여자 찾아다니고 그럽니까?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이용한 거지. 그런 거는 이 세상 모든 여자들에게 다 있어. 내 쾌락, 내 행복 찾고자 아무 여자나 결혼하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야. 진정한 사랑은 서로가 통했을 때 최소한 여성들은 이 남자에게 갔다 저 남자에게 갔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남자는 그러면 안 돼. 내 여자라고 생각하고 고백해서 서로 사랑하고 책임지겠다고 고백했으면 끝까지 내 생명 걸고 책임져야 된다고요. 그게 남자라고. 그 남자의 영원한 사랑은 이 세상 그 어떤 사랑보다 위대합니다. 부부 사랑이 망가지고 세상의 대통령이 되고 권력을 가진들 부귀 영화를 누린들 그게 뭐가 행복해요. 떵떵거리고 백날 천년 만년 행복하게 살아도 나는 내 여자를 위해서 희생하며 사는 그 하루의 삶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 안 바꿔요. 그런 인생 한번 딱 살아보고 천국 갔으면 좋겠어. 죽었으면 좋겠어. 그런 인생이 너무너무 소중한데 그런 인생 한번 살아보지 못하고 갈까봐 사실 그게 좀 두렵긴 합니다. 부귀영화 공명 누리고 좋은 집에 좋은 차
내가 그걸 원했다면 내가 원 없이 가지고 있을 거야. 그건 쉬워요. 그건 어렵지가 않아요. 이 세상 모든 능력이 내게 집중시켜서 내가 부각되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 그런 것은 아주 하찮은 거야. 내가 그런 걸 위해 살았다면 여기 있을 사람 아니죠. 근데 그건 없어져. 언젠가는 없어져. 근데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주는 그 사랑은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것은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있다고요. 가까이 있다 그래가 내 속에 있는 건 아니고 백날 천년만년 빌고 빈다고 내 안에서 빌고 혼자 별의별 짓을 다 하고 한다 해도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는 없어요. 내 안에는. 내 안에. 내 속에는 없다고요. 진짜는 내가 사랑하는 와이프에게 있는 겁니다. 아내에게 있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정말 나는 남자들에게, 특히 남편들에게 자신의 아내를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옛날에는 조강지처럼 버리지 마라 그랬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